네. 자, 오늘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님 모시고 투자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지난 출연이 12월 6일입니다. 네. 그때 어떤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해주셨었죠? 시자. 투자. 시자. 꼭 투자하는 것만 투자는 아니다. 네, 그 꼭 얘기를. 주식 사는 것만 투자 아니고 잠깐 쉬는 것도 투자다. 증권맨이 투자 시자 그러면은 회사에서 저 싫어할 텐데. 네. 그로부터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네. 지난 한 달 동안 그 쉬자는 말 듣는 게 좋았겠죠? 맞나요? 쉬자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시장 좀 빨리 올랐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과열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서 지금 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그 반작용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조금씩 시장에 대해서 우리 좀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고민하자고요? 일단은 가격이 이제 시자가 아니라 하자예요. 쉬는 거 이제 조금 멈춰도 될 것 같고요. 아. 네, 이제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모든 분들이 아마 뭐 고통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쉬셔가지고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근데 지금 2,400 초중반대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더 빠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하락폭이 저는 제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도 2,400 초반 또는 2,300 이렇게 3자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지수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300대 후반 나오면 3자가 앞에 보이면 네, 그때는 사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400 초반도 뭐 나쁘지 않고요. 그때부터는 좀 분할해서 조금씩 사 들어가는 방향이 필요하고요. 네. 뭐 연간 고점이 1월 2일 날 2,675포인트였고 만약에 지금으로 보게 된다면 거의 이제 지금 들어갔을 때 못해도 한 10% 가까이 기대 수익률은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주수라고. 네, 지금 지수라면요. 근데 국내에 있는 제가 만나보고 있는 아웃소싱 기관들은 그 정도 수익률만 내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기관들이 2,400 초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 지수에서 들어온다고 치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또.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과도하게 빠졌던 부분이 사실 여러 가지 대외 환경, 국내 환경 이게 안 좋은 것들이 다 겹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분위기가 좀 필요한데 앞으로는 좀 진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2% 빠졌던 이유가 미국에서 월러 연준 이사가 금리를 조금 내리는 걸 늦춰도 된다. 약간 네. 신중한 발언을 하면서 금리 좀 튀고 그 다음에 시장이 흔들렸는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번 주가 되면 미국 연준에서 더 이상 이제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집니다. 블랙아웃이죠. 네, 블랙아웃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또 소강 상태 빠져들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뭐 소매 판매가 잘 나오긴 했지만 뭐 12월 연휴 시즌이기 때문에 잘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지표들 보게 되면 금리의 움직임이 상당히 조금 멈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1월 30일 FMC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금리에 대한 부분보다는 뭐 이제 자금 흐름이라든지 유동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시장의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환경이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정하는 그런 회의 결과가 나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극단적으로 위축됐었던 뭐 글로벌 증시 안에서도 한국 시장 위축됐었는데요. 네.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좀 잠깐 위로받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아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뭐 상반기 중에는 굴곡은 있겠지만 그래도 위쪽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상반기 있고요. 중에는? 네, 상반기 중이고 그리고 뭐 시점을 조금 더 꼽자면 아마도 한국 총선 정도까지 그때까지는 올라갈 여력이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약간 횡보하는 하반기에는 굉장히 횡보장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총선까지는 그래도 좀 갈 것 같다는 거는 역시 총선이 이 지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총선이 미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지금 어제도 제가 알기로는 뭐 대통령이 참여해서 뭐 시민들이랑 여러 가지 금융 관련 토론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제를 좀 바꿔주고 조금 더 부양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연초에도 그랬고요. 어제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이걸 보게 되면은 시장은 약간 그래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부분을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정말로 직접적으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변화가 조금씩 변화의 물꼬가 트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네. 총선까지는 저는 그래도 굴곡이 있겠지만 위쪽으로 가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왜 시기별로 보면 뭐 외국인이 막 주도하는 시장이 있을 수도 있고 기관이 막 또 이렇게 액티브하게 막 하면서 또 주도할 수도 있고 개인들이 막 지수 막 끌어올리기도 하고 뭐 이렇잖아요. 네. 지금 시간은 누구의 시간입니까? 지금 시간은 사실 어찌 보면은 지수를 밑으로 내려 끈 거는 외국인이 만든 거고요. 외국인이 토스를 했고 기관의 금융 투자가 스파이크를 때린 거고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안한 이슈가 터지고 네. 향후 시장에 대해서 조금 앞을 볼 수 없다 보니까 또 네. 한국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네.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되면은 이제 선물과 현물의 베이시스가 악화가 되고 기관의 매도 차익 거래가 출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수를 많이 내렸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외국인이 있는데요. 선물 매도를 많이 하고 네. 기관의 금융 투자 쪽에서 그냥 투자 매도 차익 거래라고 해서 프로그램으로 때려버리는 형태가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과했습니다. 굉장히 과했어요. 그게 이제 1월 초에 벌어진 일이에요? 네, 그게 1월 초에 진행된 일이죠. 네. 그러니까 현물로 봤을 땐 외국인은 국내 시장 순매수인데 선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팔았고 그 과정에서 뭐 이제 웩더독이라고 하는데 선물이 현물 시장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후로도 당분간은 그 외국인이 방향성 주고 기관이 때리는 이런 상황들이 좀 더 지속됩니까? 이게 계속 지속될 수는 없고요. 과거의 흐름들을 보면 선물을 매수를 잡던 매도를 잡던 일정 범위 내에서 좀 잡는 경향이 있어요. 뭐 몇만 계약 쌓이면은 그 다음에 좀 달라질 것 같고 또 몇만 계약 밑에 있으면 또 올라갈 것 같고 그런 레인지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 과거의 경험들을 감안을 하게 되면 이게 계속해서 극단적으로 시장을 패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원복하는 되돌려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좀 미리 해야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지금은 약간의 해대기 이후에 반등을 좀 노리고 그런 기업이라든지 뭐 그런 섹터 쪽으로 조금 더 눈여겨 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잘 노려보는 게 괜찮은 그런 상황인 거군요. 네, 이 저점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야 뭐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근데 거의 저점쯤에 지금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뭐래요? 저 뒤에 있는데요. 저 AI 반도체, 뭐 HBM 이런 거 있잖아요. 로봇. 저게 저는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AI 반도체. 네. 뭐 제가 뭐 저 상품에 대해서 막 잘 네, 상품 건 설명을 아니지만. 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우연히 딱 보는데 저게 보인 거죠? 네, 저기 보는데 저기 뒤에 답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AI 많이 안 갔어요? AI는 조금 갔죠. 근데 미국에서 끌고 가고 있고 한국은 아직 덜 간 상황이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저게 저는 핵심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좀 많이 터졌고 굉장히 힘든 시간인데 근데 터지고 죽더라도 저쪽에서 좀 터져야지 다른 쪽에서 죽어버리면은 반등의 기회조차도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AI 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AI라는 거는 그래도 크게 보자면 그 어마어마한 이제 연산 컴퓨터 양 뭐 이런 것들 이제 가진 회사들이 주도해서 끌고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럼 괜찮을 AI 회사들은 그런 회사들은 아닐 거고 네. 어떤 회사를 좀 눈여겨 보면 좋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AI를 전 세계적으로 선도해 나갈 일은 되게 희박해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것보다는 네. 이쪽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하드웨어 쪽을 지원해 주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어제도 그랬지만 사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장 말고요. 네. 어제 새벽에 끝난 그저께 미국장을 보게 되면 사실 전반적인 나스닥이나 이런 것들은 흔들렸지만 AMD 뭐 8에서 9% 맞아요. 가고 네.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가고요. 오늘도 빠졌던 거를 좀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트렌드가 바뀌진 않았습니다. AI는 결국에 조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전 세계가 너무 늙어가고 있고 생산성을 높여줘야 되는데 저게 이제 마지막 좀 지금 볼 수 있는 보루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미국을 주도하는 AI 혁명 안에서 뭐 한국의 SK 하이닉스가 될 수도 있고요. 삼성전자가 될 수 있고 거기 서플라이 체인에 연결되어 있는 부품 장비가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한국 입장에서는 그나마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산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관련된 뭐 하드웨어 쪽 이쪽을 조금 더 좋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조금 어렵다고 보시는 섹터도 있나요? 어렵다고 보는 섹터는요. 철강, 화학 같은 뭐 중국 관련주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철강, 화학.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강, 예. 화학. 철강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경기가 안 좋아질 거고 또 네. 요즘 보니까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 철강제가 더 싸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나라보다. 네. 일제 많이 쓴대요.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근데 어쨌든 중국 쪽의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아마도 다들 확인을 하셨겠지만 어제 중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4분기 GDP가 작년 4분기 GDP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가 5.3%였습니다. 근데 실제 발표가 5.2가 나왔고요. 뭐 지난번보다는 좋게 나왔지만 예상보다 하회했기 때문에 뭐 그럼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부적인 항목을 보게 되면요. 이 70개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전월 대비해서 더 빠진 걸로 나타났고 부동산 투자도 예상을 하회했고 소매 판매도 두 자릿수 증가에서 한 자릿수 증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10%에서 7% 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안에 골조나 안에 들어가는 뼈대 이런 것들 다 철강인데 이 수요가 강해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은 분명히 요원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안 좋겠죠. 그 소비가 그렇게 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소비재와 관련해서는 퓨어 케미칼 순수화학 쪽에서 많이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고기 앞에 있는 샴푸 있잖아요. 샴푸 네. 뚜껑이나 아니면 그런 용기. 이것도 다 플라스틱 화학 제품인데 소비가 둔화된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쪽의 가격 상승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에 민감한 부분들, 특히 중국 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철강이나 화학 이런 분야는 조금 후순위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말씀 들어보면 일단 지금 현재 지수는 꽤 내려온 상황이고 여기서 뭐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대충 사자. 바닥 근처로 지금 온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잘 타이밍을 좀 본인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그 중에 한다면 어쨌든 AI나 AI 관련된 뭐 반도체 요쪽이 그나마 로봇. 좀 네. 로봇 요 정도가 좀 괜찮을 것 같고 나머지 뭐 철강화학 같은 이런 경기 관련이라든지 이런 쪽은 설령 지수가 매우 빠졌더라도 거기 들어가는 건 조금 위험한 것 같다. 네. 그쪽 섹터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다 빠져가지고 다들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뭐 영양제를 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했을 때 살아나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영양제를 주고 아무리 회복을 시켜도 네.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이 그 총선 때까지는 어쨌든 좀 더 갈 거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럼 사실 총선 관련된 총선과 그래도 좀 뭐 관련이 있을 법한 주식을 이제 생각해 보면 사실 AI보다는 뭐 예를 들어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정책 관련주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은요 네. 예전하고 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정부에 돈이 많았으면은 네. 대규모 투자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올해 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는 건전 재정이에요. 재정을 많이 안 쓴다는 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선별적으로 R&D 투자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12대 전략 기술 중에 이제 속해 있는 산업들인데 뭐 세 가지 범주에서 뭐 혁신 그리고 앞으로 미래 그리고 필수 기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12가지 중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거, 각 꼭지의 가장 상단에 있는 것들이 결국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보게 되면 반도체가 있고요. 바이오가 있고 AI와 로봇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반도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계속 될 것이고 네. 총선 전에도 여기에 대한 코멘트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건설 같은 경우에는 살리는 거지 이걸 가지고 부양을 시킨다, 뭐 그건 뽐뿌질을 한다 이런 거랑은 전혀 근데 다르다. 그런 발표나 그런 그 정책에 대한 그게 침투력이 있을까요? 일단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총선 전에는 네, 총선 전에 그리고 뭐 그 이후도 될 수 있지만 총선 전에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 지금 시장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돈이 좀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레버리지를 땡기고 뭐 이런 것들도 힘들어지고 최근에 제가 고객 예탁금이나 신용융자 이런 걸 보게 되더라도 가계대출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멈췄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개인들이 돈이 없다. 아니면 주식에 좀 물려 있다. 그리고 기관들은 당연히 더 돈이 없죠. 기관은 진짜 돈이 없어요. 그리고 뭐 스타트업이나 VC나 마찬가지고요. 말랐어요. 네. 그러면 돈이 있는데 과연 어디냐? 그럼 결국에 정부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부가 뭐 공산당이 중국 쪽에서 많이 하는 방향인데 정부가 돈을 쓰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부분은 조금씩 회복되는 사례가 나타나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도 앞으로 그럴 수가 있고요.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하니까 그게 땡겨 올라갔고요. 뭐 박근혜 때는 여러 가지 선별적인 투자가 있었지만 그때는 바이오장이 좀 있었고 MB 때는 건설 이런 식으로 정책에 대한 수혜가 사대강. 있는데 지금은 그런 쪽으로 좀 포커싱을 맞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조금 물려 있을 가능성이 높은 2차 전지 쪽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올 때마다 항상 이 부분을 말씀 주셔가지고 네. 근데 뭐또 피곤했나 봐요. 피곤하진 않았고요. 힘들었나 봐. 발언의 강도를 제가 약간 필터 없이 여과 없이 얘기했다가 네. 좀 겁먹어가지고 조금 이제 뭐 적절히 하십시오 막 이렇게 그냥 대충 얼버무렸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도 사실 그런 관점에선 변화는 없습니다. 그때 왔을 때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게 팩트로 보게 되면 가격이 분명히 하락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뭐 테슬라나 비아디도 가격을 내리고 있죠. 뭐 수요가 부진하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을 때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렸을 거예요. 트럼프가 오게 되면 뒤집을 거다. 근데 그게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트럼프가 과반 투표하면서 바로 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 시작이 되게 되면 심리적인 측면에서 2차 전지는 약간 조금 적절히 잘 빠져나오는 그런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뭐 안 좋은 얘기 뭐 이런 것들만 말씀드렸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뭐 AI 뭐 이런 거 떠나서 한 가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이슈가 저는 유틸리티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틸리티요? 네, 한국전력 같은 이런 에너지 회사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좀 미래를 봤을 때 전기료 인상은 무조건 나오는 이슈예요. 무조건. 네,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네. 근데 지금 한 18,000원, 9,000원대 그때쯤이에요. 근데 완전히 잊혀진 주식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 가격인지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근데 차트를 열어놓고 보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올라갔던 게 결국에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기반을 한 이슈거든요. 산업용 전기료 인상을 했으니까 수익이 보전이 되겠죠. 네. 근데 아직 가정용은 못 올렸어요. 근데 선거 끝나면 가정용도 올리겠죠. 왜냐하면 선거 전에는 올리기가 좀 힘들겠죠. 산업용 올린 이유는 기업들은 투표를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전기료가 올라가고 이익 마진이 좀 개선되면은 주가가 이익에 따라서 올라가게 될 경우에 네. 그동안 잊혀졌던 그런 유틸리티는 조금 상대적으로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기업들을 갖고 있지 않아요. 수급이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다, 뭐 전망이 나아진다 이렇게 하더라도 순이익이 연속적으로 한 3년 연속 적자가 찍혀 있다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게 있다면 뭐 비어진 수급이 채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쪽은 이제 그렇게 보고 계시고요.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발 담그신 분들이 또 큰 그러니까 본인의 자산 중에 큰 금액을 담그신 분들이 많아서 조금 예민하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이쪽은. 자 그리고 국장보다는 미장 좋게 보세요? 아니면 이제는 국장 괜찮습니까?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쉽지만 미장이 훨씬 낫죠. 예, 그거는 네. 변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아, 그래요? 네, 그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고. 아 그럼 뭐해 그냥 차라리 미국 다 가는 게 낫겠네. 미국 가는 게 나은데, 근데 그게 있는 거죠. 미국에서 열심히 잘했다. 네. 근데 미국에서 열심히 잘해도 세금으로 20% 이상 내야 되잖아요. 아 수익이 생기면 네. 여기서 수익이 생기면. 20% 손해 나는데 뭐. 네, 먹은 거 20%고 그래, 차라리 네. 생- 여기 그렇지. 20%까지 네. 원금이 까지는데 네. 뭐 그게 네. 무슨 의미가 있어? 먹는 거에서 20% 내는 거는 괜찮아요. 그거 네. 네. 얼마든지 내지. 근데 국내는 만약에 제대로 잘 잡았다면 세금 없고요. 네. 그 성과의 퍼포먼스가 엄청나죠. 아, 온전히 다 내 것이니. 그렇죠. 왜냐하면 뭐 이미 좀 지났지만 어쨌든 작년 상반기에 나타났던 2차 전지에서 수혜를 받으신 분들은 온전히 다 가져가신 거잖아요. 그런 조금 독특한 약간 조커 같은 느낌이 대한민국은 있다. 아, 선택만 잘하고 타이밍만 괜찮게만 들어가면 세금 없이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장이긴 하다. 그렇죠. 예. 근데 되게 어렵죠. 그게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선택을 주게 되면요. 네. 굉장히 맞출 확률보다 틀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시험 볼 때도 이게 삼지선이면 대충 잘 맞추잖아요. 토익 시험 볼 때 막 삼지선 있으면. 근데 지문이 넘어가고 막 사지선이 되고 오지선이 되고 예를 들어서 오지선 안에서 뭐 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번째 항목에서 여기에는 답이 없음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굉장히 헷갈리- 골치 아픈 시장이 되는데요. 네. 근데 미국은 OX거든요. 금리가 오른다. X. 금리가 빠질 것 같다. O. 이렇게 실적 좋다 그러면 O, 실적 네. 나쁘다 그러면 X. 그렇게 보게 됐을 경우에는 네. 중장기적으로는 안타깝지만 미국 시장이 좀 더 낫죠. 예. 아, 특히 개인 입장에서는 더 그렇겠네요. 그냥 진짜 그 미국 사람들 미국의 유명하신 투자 그룹분들이 있잖아요. 네. 책 보면은 뭐 피터 린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뭐 인덱스를 못 이기고 뭐 사놓으면은 어디 휴가 가라 막 자라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통용되는 시장이고요. 한국은 조금 어렵다. 그게 아니다. 그래요. 하고 계속 보고 있어야 돼. 됐어. 각백 상패도 돼. 아 미장에서도 요즘 그러면 좀 큰 회사들 해야 되겠네, 그죠? 미국에서 큰 회사들을 하게 되면요.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초 뭐랄까요? 체력이 좀 있는. 기초 체력이 있고요. 이게 흔들리더라도 불안하질 않아. 멘탈이 붕괴가 안 돼요. 네, 불안하지 않아요. 설마 이 회사가 뭐.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씨름 선수가 있고요. 네. 그냥 조금 약간 왜소한 이런 사람이 있는데 둘 다 감기에 걸렸어요. 독감에 걸렸어요. 이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영양제를 팍팍팍 둘 다 주는데 회복되는 속도 자체는 그 씨름 선수가 훨씬 더 빠른 거죠. 비실비실한 사람보다는. 네. 뭐 한국이 그렇다고 비실비실하다 이런 말은 드린 건 아닌데 비교를 해보자면 굉장히 좀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다시 또 미국장 알아봐야 되나. 전에 한번 미국 갔다가 크게 한번 또 된 적이 있어갖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데이실 때는요 한국적인 관점을 갖고 미국 시장을 보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크게 한번 땡겨 보겠다고. 네, 맞아요. 네. 욕심이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한국 시장을 살려드리겠습니다. 네? 정프로 국내 손절치고 미장 가도록 제가 오늘부로 꼬셔가지고 미장 하시는 분들 경계경보입니다. 자, 미국장 정프로가 이제부터 유심히 매의 눈으로 살펴봐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매그니피션스 애플인가 뭔가
그게 이제 호러블 오러블 세븐. 호러블 세븐이 될 수도 있어요. 경기 경보 나왔습니다 이제.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말씀드리니까 딱 대충 방향이 좀 저는 정해지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국투자증권 투자 전략팀장이시죠 김대준 팀장님과 함께 봤고요. 다음 달에 한번 또 오셔서 점검 한번 또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또 저를 또 토스 스파이크 때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제 투자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너무 여러분 스스로 잘 챙기셔야 되는데. 네. 여러분도 잘 피해 다니세요 저를. 자,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은 제가 좀 출장이 있어서. 네네. 네, 우리 정프로 혼자 가지고. 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제 또 장이 또 시작되니까요. 얼른 네. 마이크 넘겨드리고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